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FOMC 실적에 쏠린 눈. 오늘은 포스코 데이. 이거 아주 핫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이벤트가 열리죠.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정재훈 대표님, 네. 미국의 FOMC 회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같은 날은요, 포스코 때문이라도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파월의 인터뷰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지표를 판단을 해서 금리를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혹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은 어쨌거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 후에 파월의 커멘트 이것에 따라서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의 문이 다시 열어질지 파월 의장 입에 달려 있는데요. 뭐 버네키 전 의장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코멘트도 하기도 했는데 자, 우리 심 대표님 이번에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보시나요? 일단 그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99%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한 15에서 30% 정도로 시장 기대치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물가 지표를 봐야겠죠. 근데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3.3%까지 이제 빠졌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그 연준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PCE라 그러죠.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이 한 3.8%였는데 3% 초반으로 좀 빠질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2회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좀 블러핑 성격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 횟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블러핑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이 물가 하락세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제 파월 의장처럼 영향력이 있는 인사라고 한다면 그가 갑자기 금리 인상 더 안 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또 물가가 팍 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연준이 이번 25일에서 26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FOMC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이번 주 증시가 관망할지 모른다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장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 전망 관점에서 이러한 관망세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FOMC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들도 중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뭐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FOMC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저녁이에요. 특별 리밸런싱이 좀 있는 그런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징조가 좀 보여요.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자체가 오늘 좀 시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사 지금 7월 말에 나스닥 리밸런싱 이 네. 이슈가 수급 측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FOMC 회의보다도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FOMC 회의 그래도 요즘 우리
동학개미 분들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7월 FOMC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심은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 대표님, 이러한 약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고금리인 게 맞잖아요. 이게 경기나 금융시장에 잠재적으로 어떤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뭐 적게 보면 1회,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경제 침체 여부 또는 연착륙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그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그렇게 잘 나오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어차피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실적 시즌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한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일단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을 사실 7월 초에 발표를 했고요. 투자 계획도 그때 다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실적을 보자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가 한 2.1조니까 뭐 거기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뭐 어찌됐든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 1.2조를 상회를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실적 이슈는 이제 미리 7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그 향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치고 나가서 에코프로 그룹이 시가총액이 70조 가까이가 됐고요.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퓨처엠 또는 뭐 인터내셔널, DX 이런 것들이 다 2차 전지로 지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한 1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시가총액이 3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3등이 포스코 그룹주,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5등까지 70조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5등 안에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3개가 포진이 돼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이 크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 기조, 이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될 게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기다려야 될지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포스코가 장중에 이번 달 들어서 70%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았어요. 지나간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00년도 때에 딱 한 번 50% 이상 상승한 적이 한 번 있었고 90년도 때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이 구간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추이를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560만 주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든가 쇼스퀴즈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동참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급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활용을 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한 이슈 포스코 관련 종목들의 급등에 관한 전략 언급해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요.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언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나요? 일단 이번 주는 그 미국과 한국 둘 다 그 거의 뭐 대형주들이 대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까지 발표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IT 관련주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현대차, 현대제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룹, 그다음 목요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남은 거 기아랑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LG화학, 삼성 SDI, 한화그룹, 그다음에 금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유한양의 한미약품, 즉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 대형 제약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를 대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코멘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자,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 팀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이외에도 2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요즘 7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어요. 과연 유지될까요? 주도 섹터죠. 뭐 지금 현재 구간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주도 섹터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7만 원대 중반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만약에 밀렸다 6만 8천 원짜리 때까지 밀렸다 그러면 신규 매수 내지는 고가권역에서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관한 정재훈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매수세 연이어지고 있고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2차 전지 종목으로 올인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반도체주에 집중하고 있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져서 예정되어 있어요. 자, 정 대표님, 이 두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섹터 중에서 어느 섹터를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좀 한번 봤거든요. 2차 전지가 한 2, 3일 올라가면 그다음에 쉬고 반도체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움직였으니까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때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장성이 일단 양호하다는 게 장점이 좀 되겠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종목이 확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비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심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고객 예탁금액이 50조 초반에서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 그 섹터로 이제 거래 대금이 집중이 되면은 좀 다른 것들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랑 뭐 반도체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양대 주도주기 때문에 그 한쪽이 너무 이렇게 세게 가면은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그 뭐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눌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편이 좀 낫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TSMC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AI 수요는 정말 너무너무 좋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눌리면은 2차 전지가 오를 때 반도체가 눌리면은 그 눌리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좀 순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게 버무러지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 대표님 그리고 정 대표님 혹시 어떤 종목을 살짝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심 대표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그 자동차 대형주들 완성차들 실적 발표를 다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이 얼마나 그 예상치 대비 잘 나왔냐 못 나왔냐에 따라서 또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힌트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성화이텍이라든가 화신,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배터리 관련 케이스라든가 또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신성장 동력을 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완성차 실적을 좀 보시고 이제 그 차 부품주들을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예, 심우재 대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실적 발표 시즌에 맞물려서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요. 다양한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